감사합니다. 자,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어, 월요일달, 월요일, 6월달 개론 마지막 시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월요일달 과정은 한 번 더 남았고, 7월 첫 번째 주까지 해서 마무리할 거고, 6월달은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투자는 오늘 마무리하고, 개발, 이렇게 개발. 개발 관리 마케팅인데 여러분이 빨리 못 따라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관리 마케팅은 다음 주로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개발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투자로 이제 가보도록 합시다. 부동산 투자로는 투자의 개념, 장점, 단점. 장점, 단점이 별도로 시험은 나오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단독문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장점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 해치, 구매력 보호 효과가 있다.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공부를 별도로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투자의 장점 그러면 구매력 보호 효과가 있다. 투자의 개념,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에 있다? 비례 관계에 있다. 투자의 대가는 영업에 따른 현금흐름과 처분시 현금흐름이 있다. 됐죠?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두 번째, 지렛대 효과. 타인자본 중에서 저당을 설정해서 이용자를 끼고 자기자본 수익률, 지분 투자 수익률, 순자산 대비 투자 수익률 변화를 초래한 것을 지렛대 효과. 지렛대 효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차익금리. 차익금리가 높고 낮음에 따라서 정, 중립, 부를 결정한다. 차익금리가 매우 낮다. 이 낮다의 기준은 총자본수율보다 낮다. 차익금리가 저당 수익률이 차익금리 저당 수익률이 총자본수율보다 낮다. 그러면 자기자본수익이 높아진다. 그것을 정의지렛대. 총자본수율과 차익금리가 같으면 내 돈의 수익률이 변하지 않는다. 중립지렛대. 차익금리가 엄청나게 높다. 그럼 내 돈의 수익률이 떨어질 것이다. 부의지렛대. 지렛대 효과에서 가장 시험에 잘 나온 거. 타인자본 이용하면 좋은 점, 내 돈의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나쁜 점은 투자 위험이 증가, 감소, 증가. 그다음에 부의 지렛대를 정의 지렛대로 바꾸려면 뭘 낮춰라? 차익금리를 낮춰라. 그다음에 자기자본수익률 계산. 자기자본수익률 계산해서 총총차부가 있었다는 거. 자,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렛대가 끝나고 나면 그러면 투자 위험. 위험은 위험 처리 방법. 제가 6가지를 빨리 할게요. 첫 번째,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킨다. 이걸 위험 회피라고 한다. 두 번째, 보수적 예측 방법. 기대 수익률, 기대치, 투자 수익의 추계치를 하향 조정한다. 그러면은 위험 조정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법, 요구 순위를 적용하는 방법, 요구 순위를 높인다. 민감도 분석, 투입 요소, 결과치, 투입 요소, 산출 요소, 평균 분산 결정법,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서 위험을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6가지 암기하는 거. 금융적 위험은 타인자본 운용했을 때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위험, 금융적 위험. 내가 원하는 시기에 팔지 못한다. 시장가치 손실 가능성은 유동성임이라 하겠습니다. 수익률,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기대 수익률은 계산 문제, 평균. 기대 수익률은 가중평균. 요구 수익률은 최소한의 수익률, 주관적 수익률.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 무위험률이 높아지거나 위험 할증이 높아지면 그럼 요구 수익률 높아진다? 높아진다. 됐네요.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 딱 하나만 물어보고 이제 오늘 수업 진행할게요.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 효과를 크게 하는 방법. 첫 번째, 자산의 수를 증가시켜라. 두 번째, 수익률의 변동 방향에 동일 유사하지 않게 해라. 세 번째, 상관계수 크게 작게. 그럼 상관계수 작게 하려면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에 가깝게, 플러스 1에 가깝게, 마이너스 1에 가깝게.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일 때 분산투가 가장 커지고, 분산투가 가장 크단 말은 체계적임이 0까지 주는 게 아니라 비체계점이 0까지 감소한다는 거. 되셨죠? 이렇게. 체계적 포트폴리오는 교차점, 접점. 투자자의 태도에 따라서 체계적 포트폴리오 지점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됐습니다. 자, 지난주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오늘은 투자 분석이란 파트를 거요. 투자 분석에서는 3가지 파트를 공부합니다. 첫 번째, 화폐 시황가치 계수. 두 번째, 현금흐름. 세 번째, 투자 분석 기법. 이렇게 3개 파트로 이루어집니다. 어렵습니다. 투자론에서 오늘 배운 내용이 아마 가장 어려울 거예요. 그럼 이제 화폐 시황가치 갑시다. 89페이지 화폐 시황가치 계수. 화폐 시황가치부터. 화폐 시황가치에서는 현재 가치가 있고 미래 가치가 있는데 현재 가치 뜻, 미래 가치 뜻을 물어보지 않는다. 그럼 이걸 낸다 있잖아요. 현재 가치가 미래 가치로 갈 때 이자일 만큼 이자가 가산돼서 금액이 커진다. 반대로 미래 가치가 현재 가치로 갈 때, 미래 가치가 현재 가치로 갈 때는 이자율이 있어야 됩니까? 없지 않습니까? 있어야 되죠. 이자율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이자율을 뭐라고 부른다? 할인율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할인율이 있고 할인율만큼 이자를 차감하고 금액이 작아지니까 할인된다고 부른다. 되셨죠?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는 큰 의미가 없어요. 시험에 나올 건. 이제 이걸 내는 거죠. 이자율 크기에 따라서 요거 이제 할인 평가 한원이라고 하는데 요거 이제 할인 평가 한원이라고 합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그럼 이제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 역시 뭐 여러분 책이 없는 거고 여기서 여기만 이것만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은 단리하고 복리가 있다. 그럼 단리하고 복리는 단리는 원금에만 이자 붙고 이자는 이자 안 붙고 복리는 이자에도 이자 붙는 거. 특별한 말이 없으면 무슨 이다? 복리다. 됐어요. 또 나올 겁니다. 이제 요거 또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자율 크기에 따라서 미래가치 금액이 달라진다. 이자율이 높아지면 이자가 많이 가산되니까 미래가치는 커질 거고 요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 연금 미래가치 계수 얘가 뭐다? 미래가치를 뜻한다. 그럼 시험은 이자율이 높아지면 미래가치가 커질 것이다. 이렇게 내거나 이자율이 높아지면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는 높아진다. 연금 미래가치 계수도 높아진다.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자율 이야기했으면 할인율도 나와야 되겠네. 그럼 할인율 크기에 따라서 뭐가 달라질까? 현재가치. 이자율이 나오면 미래가치고 할인율이 나오면 현재가치야. 그럼 이 할인율 자리에 이 자리에 이자율이라고 써도 크게 상관이 없다. 꼭 할인율이라고 할 필요 없어요. 현재가치 미래가치 구할 때는 이자율이 있으면 돼요. 근데 현재가치 구할 때는 할인율이라고 부를 뿐이다. 그럼 할인율 크기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 현재가치가 달라진다. 구체적으로 하면 할인율이 높아지면 현재가치는 낮아진다. 할인율이 높아지면 왜 현재가치는 낮아져요? 이자를 많이 빼니까. 그럼 일시불의 현재가치 계수, 연금의 현재가치 계수가 이게 현재가치를 뜻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낼 수 있겠죠. 할인율이 높아지면 그러면 일시불의 현재가치 계수는 낮아진다. 됐죠? 예. 자, 이제 순현재가치 구해볼 겁니다. 순현재가치. 그럼 순현재가치 구할 때 할인율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되죠. 순현재가치 구할 때 할인율이 요구순율입니다. 그럼 요구순율 크기에 따라서 순현재가치가 달라지는 거야. 그럼 요구순율이 높아졌다? 현재가치는 낮아진다. 여기 할인율, 현재가치, 요구순율, 순현재가치가 똑같은 말입니다. 순현재가치가 현재가치거든. 그러면 순현재가치 구할 때 할인율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지. 순현재가치 구할 때 할인율이 요구순율이거든. 그럼 이 자리, 요구순율 자리에 할인율 써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일한 현금 흐름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똑같은 현금 흐름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요구순율 크기에 따라서 현재가치 금액은 달라질 것이다. OX? 그게 우리 시험 문제입니다. 또 좀 더 나올 거예요. 자, 부동산 가치 구해볼까요? 자, 이게 무슨 공식인가 봐봐요. 부동산 가격은 또는 부동산 가치는 순수익을 환원율로 나눈다. 이게 무슨 공식입니까? 이게 수익환원법. 이게 수익환원법이라고. 감정평가 세 가지 방법. 원가법, 거래사례비교법, 수익환원법 중에서 이게 수익환원법이라고. 이 분수식이네. 분수식. 이 분수식은 이렇게는 비례 반비례. 반비례. 그러면 부동산 가치, 수익환원법으로 부동산 가치 구할 때, 이건 수익환원법입니다. 수익환원법으로 부동산 가치 구할 때 환원율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되죠. 그러면 이 환원율이 높아지면 부동산 가치는 뭐한다? 낮아진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네 번째가 나오죠. 환원율이 높아지면 부동산 가치는 뭐한다? 낮아진다. 그러면 여기 이제 네 가지가 나오는데 이 네 가지는 다 똑같은 말입니다. 할인율, 요구수익률, 환원율, 본질이 뭐다? 이자율이야. 이자율. 본질이. 좀 이따 이제 환원율 좀 이따가 아니라 환원율도 나중에 이제 감정평가할 때 또 배우게 되겠지만 그러면 이 환원율의 본질이 뭐냐고 물어봐요. 이자율이야. 이자율. 그럼 이제 물어볼게요.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거니까 최근에 환원율이 본질이 이자율입니다. 그럼 금리가 높아지면 환원율은 높아질까 낮아질까? 높아지겠지. 요 환원율이 본질이 이자율이니까. 이해됐습니까? 그러잖아요. 여기에 시험 문제라고 최근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금리가 높아지면 환원율이 높아집니까? 네, 높아집니다. 그럼 요구수익률하고 환원율이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그럼 금리가 높아지면 요구수익률 높아지지. 우리 요구수익률 배울 때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할증률 그랬죠? 무위험률이 뭐야? 금리잖아요. 그렇게. 됐네요. 자, 이 네 가지 중에서 시험에서 가장 잘 나온 거. 네 가지 중에서 시험에서 가장 잘 나온 거 순서대로 1번, 2번, 3번, 4번. 몇 번이요? 4번. 4번이 가장 시험에 잘 나와요. 환원율과 부동산 가치는 무슨 관계 있다? 반비례 관계 있다. 이거 가장 잘 낸단 말이에요. 이게. 여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할인율이, 요구수익률이, 환원율이 높아지니까 가치는 낮아지잖아요. 그러면 요 세 가지는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이자율과 가치는 무슨 관계 있다? 반비례 관계 있다. 됐습니까? 네. 이제 이 부분 됐네요. 부분. 자, 이거 볼까요? 수익환원법, 직접환원법. 수익환원법 중에서 이제 직접환원법의 공식이 부동산 가치는 또 가격은 순용업소득을 환원율로 나눈다. 이런 비례 반비례? 반비례.
분수식 요거 비례 반비례는 수도 없이 있잖아요. 됐습니다. 첫 번째 이제 합의 시한가치에서 첫 번째 기억할 거 이거. 예. 이제 합의 시한가치 계수 갑시다. 합의 시한가치 계수에서는 우리에게 네 가지 사항 물어본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구분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역수, 세 번째 활용 어디다 써먹습니까? 네 번째 계산. 올해 계산 문제 나오면 어떡하나? 올해 계산 문제 나오면 그렇죠? 올해 계산 문제 내고 나면 낸다면 그럼 요 세 개 공부한 것은 우리에게는 득점 요소가 아니죠. 계산 문제 나온다면. 자, 그러면 이제 구분은 현재 가치 계수와 미래 가치 계수가 있다. 현재 가치 계수 3개, 미래 가치 계수 3개. 이게 구분이야, 구분. 그러니까 딱 얘는 15, 16년 전에 2번 나오고 말아요. 그럼 어떻게 냈냐면 이렇게 낸다고. 저당 상수가 현재 가치 계수입니까? 미래 가치 계수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저당 상수는 무슨 계수? 현재 가치 계수. 그것만 기억하면 돼. 나머지를 기억할 필요 없어요. 왜? 일시불의 현가 계수, 연금의 현가 계수는 자신들이 현재 가치 계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기억할 필요 없죠. 일시불의 내가 계수, 연금의 내가 계수는 자신들이 미래 가치 계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당 상수는 현재 가치 계수다. 그럼 감정인 계수는 뭘까? 미래 가치 계수겠지. 이제 됐습니다. 역수 됐어요. 아니 구분됐습니다. 이제 역수. 역수는 이렇게 역수라 했잖아요. 이렇게 두 개의 역수. 이렇게 두 개의 역수. 이렇게. 그럼 일시불의 현가 계수와 일시불 내가 계수가 뭐요? 역수. 연금의 현가 계수와 저당 상수가 역수. 감채금 계수와 연금의 내가 계수가 역수. 여러분 이제 역수만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책에 좀 있으면 이제 이렇게 나온다. 한 장을 넘겨봐요. 한 장을 넘기면 그러면 90쪽에 일시금의 현재 가치 계수 나오죠. 나왔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밑으로 가면 그러면 4번에 가운데쯤 4번에 연금 미래 가치 계수가 나왔습니다. 연금 미래 가치 계수 1 플러스 R의 N승이죠. 그럼 칠판 봐봐요. 요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하고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가 역수죠. 역수. 그럼 얘가 공식이 1 플러스 R의 N승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X. 그럼 요 일시불의 현가 계수는 역수니까. 그럼 A의 역수가 뭐예요? A의 역수가 A분의 1이잖아요. A분의 1. 그럼 이게 일시불의 내가 계수라고. 그럼 일시불의 현가 계수는 두 개 역수죠. 역수니까 일시불의 현가 계수는 1 플러스 R의 N승분 이렇게. 요즘은 이 공식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가도 물어보고 있거든요. 이 공식을 알고 있는가? 이 공식 외우지 마세요. 외우지 말고 앞으로 저를 볼 기회가 열 몇 번 남았다겠죠? 다녀봐요. 그러면 계속 매주 할 거예요. 매주 하다 보면 이해된다고. 오늘은 요건 알아야지. 1 플러스 R의 N승. 1 플러스 R의 N승이 일시불의 내가 계수다. 그럼 일시불의 현가 계수는 공부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일시불의 현가 계수는 일시불의 내가 계수의 1 플러스 R의 N승이다. 그럼 연금의 일시불의 현가 계수는 역수니까 1 플러스 R의 N승 이게 일시불의 내가 계수. 그럼 일시불의 현가 계수는 역수니까 이렇게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 무슨 말 됐나요? 예. 다음 주는 연금의 내가 계수 해봅시다. 다음 주 연금 내가 계수. 그럼 연금의 내가 계수 알면 무엇도 알 수 있을까? 감채 기금 계수도 알 수 있겠죠. 이렇게.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한 사람이 있다. 마음은 편하겠다 그분은. 이해를 못하면 그렇지. 예?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지금 여기 지금 우리가 역수를 했는데 이제 이 역수를 끝나는 게 아니라 수식까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량이 늘어나는 거야. 깊이가 더해지고 10년 전 이미 10년 전 15, 16년 전에 이미 여기에 수식을 물어본 적이 있어요. 이상한 수식 1 플러스 R에서 이렇게. 근데 최근에는 자주 나올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일시불 내가 계수 1 플러스 R의 N승이다. 그럼 일시불 현가 계수는 알 필요가 없지. 요거 지금 제가 하는 말 모르신 분은 옆에 언니한테 물어보지만 하고 저한테 와. 저한테 오면 제가 해줄 테니까.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연금의 내가 계수가 수식이 R분의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이거든. 그럼 감채 계수는 요거 분자분모 바꾸면 되잖아요. 분자분모 바꾸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네 가지 중에서 6가지 중에서 요것만 알면 돼요. 요것만 알면 나머지 것은 다 알게 돼요. 요거는 기본이고 1 플러스 R의 N승 요게 일시불 내가 계수 요거는 기본이고 요거 안다. 그럼 연금의 내가 계수 요것만 알면 나머지는 다 되게 돼 있어요. 봐봐. 다 되지. 그럼 연금의 내가 계수 이 수식을 알았다. 그럼 감채 계수 수식은 우리가 굳이 기억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분자분모 바꾸니까. 이렇게. 자, 우리 역수 공부하면서 수식에까지 이제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수식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증명이 보인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증명해도 필요 없습니다. 외워야 하니까.
오늘 딱 하나 외웠습니다. 이거. 그다음에 오늘 끝날 때 이거 또 할 거라고 좀 있으면 좀 또 나올 거라 이렇게. 그럼 하다 보면 이제 되고 이제 다음 주는 요거 하고 또 2개 알고 그 다음 주는 요거 하고 2개 알고 그러면 돼요. 그럼 앞으로 계속 한다고 제가 계속. 그러면 지겨워서 돼. 지겨워서. 수식이. 자, 역수끼리 곱하면 몇 된대요? 1. 역수끼리 곱하면 몇 된다? 1 된다. 그러면 이렇게 2개 곱하면 1 되겠네. 이렇게 곱하면 1 되겠네. 이렇게 곱하면 1 되겠네. 연금의 내각계수와 감책인수의 역수니까 곱하면 몇 된다? 1 된다. 역수끼리 곱하면 1 됩니다. 수식은 지금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건 이제 역수 외웠는데 이제 이걸로 불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그럼 뭘 알아야 되냐면 역수의 활용이라고 나왔을 거야. 역수관계 나왔고 역수의 활용. 역수의 활용은 이런 뜻입니다. 뭐가 역수의 활용이냐면 일시불의 현가계수 역수가 뭡니까? 그러면 일시불의 내각계수다. 요건 금방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금의 현가계수의 역수는 뭡니까? 그러면 저당상수입니다. 이건 안단 말이에요. 이제 뭘 물어보냐면 뭐예요? 연금의 현가계수. 연금의 현가계수하고 같은 말이 뭐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연금의 현가계수 같은 말이 저당상수입니까? 저당상수의 역수입니까? 저당상수의 역수. 이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거.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아무것도 아닌데 벌써 눈빛이 안 좋아진 분이 있네요. 역수의 활용입니다. 이런 거잖아요. 연금의 현재가치 계수의 역수는 뭐야? 연금의 현재가치 역수는 저당상수야. 요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반대로. 그러면 저당상수와 같은 말이 연금의 현가계수입니까? 연금의 현가의 역수입니까? 연금의 현가계수의 역수다 이 말이에요. 역수.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요즘 이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그러면 저당상수의 역수는 뭡니까? 연금의 현가계수. 그 우리는 저당상수의 역수가 연금의 현가계수라는 거 다 알고 있다고. 그럼 뭘 물어보냐면 이거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연금의 현가계수와 같은 말이 저당상수냐 저당상수의 역수냐? 저당상수의 역수라는 소리야. 요거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럼 더 자동적으로 할 수 있겠네.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의 역수는 감채기계수다. 요건 알고 있다. 그럼 반대로 감채기금계수와 같은 말이 뭐냐? 연금의 미래가치냐? 연금 미래가치 계수의 역수냐? 연금 미래가치 계수의 역수다. 됐죠? 됐네. 자, 이번에는 감채기계수의 역수는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고, 그럼 반대로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와 같은 말은 감채기금계수입니까? 역수입니까? 역수다. 감채기계수의 역수다. 이제 요걸 알아야 되고. 그럼 이제 역수의 활용도 끝났습니다. 그러면 시험은 책은 어디까지 끝냈냐면 89쪽까지 끝난 거예요. 이제 90쪽 가면 활용 및 수식입니다. 활용 및 수식. 활용, 쓰임새. 그럼 일시불의 현재가치 계수는 어디다 써먹는가? 요거 지워봐요. 그러면 일시불의 현재가치를 계산할 때 써먹는 게 일시불의 현재가치 계수다. 그렇죠? 그럼 일시불의 현재가치 계수는 어디다 써먹습니까? 일시불의 현재가치를 계산할 때.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일시불의 현재가치는 일시불에다가 일시불의 현재가치 계수를 곱한다. 그 말이라고 이게. 여기 이제 수식이고 계산할 때 이제 사례는 2번처럼 나오죠. 시험은 이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일시불의 현재가치 계수는 뭐 할 때 써먹습니까? 일시불의 현재가치를 계산할 때 써먹습니다. 이렇게 되면 좋겠죠. 그러면 연금의 현재가치 계수는 뭐 할 때 써먹습니까? 연금의 현재가치를 계산할 때 써먹습니다. 그렇게 내지 않겠죠. 이렇게. 그럼 이제 2번처럼 사례를 준단 말이에요. 그럼 2번처럼 사례를 주면 요 지문을 읽고 이제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이게 현재가치 구하는 건지 미래가치 구하는 건지를 판단한다. 현재가치 구하냐 미래가치 구하냐. 그러면 현재가치 구한다. 그럼 현재가치 계수를 써먹는 거고 미래가치를 구한다. 그럼 미래가치 계수를 써먹는 거고. 그럼 이제 읽어보게요. 10년 후 1억이 되는 토지의 가치를 현재 시점에서 계산할 때 그럼 현재가치 미래가치 현재가치 아 현재가치 구하구나. 그러면 무슨 계수? 현재가치 계수를 써먹는다. 그런데 현재가치 계수는 일시불이 있었고 연금이 있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일시불인가 연금인만 따지 못한다. 연금은 똑같은 금액이 계속 반복되면 연금이고 임대료가 나오면 연금이야. 임대료가 나오면 가격이 나오면 일시불이고 그다음에 연금에는 원, 1,000만 원 이렇게 하고 뒤에 식자가 붙는다. 1,000만 원씩 1억씩 이런 식으로. 됐죠? 자, 그럼 봅시다. 10년 후 1억이 된대. 1억이 되는 토지 가치 있답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가 현재인데 10년 후에
10년 후에 1억이 된 이 토지가 10년 후에 1억이 된다. 그러면 지금 가치는 얼마인가 물어보는 거야. 그럼 지금 가치가 현재 가치고 돈은 한 번이죠. 연금 일시불. 일시불. 그러면 얘는 일시불의 현재 가치를 구하는 소리고 일시불의 현재 가치를 구하는 소리고 그럼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 됐지요? 더 이상 할 게 없지. 그럼 일시불의 현가 계수는 일시불의 현재 가치를 구할 때 써먹는 거고 이런 식으로 사례 나온다. 이제 여기서 이제 마무리 한다면 그러면 일시불의 현가 계수는 일시불의 내가 계수의 역수니까 수식을 써보면 그러면 1 플러스 R의 N승 이게 일시불의 내가 계수고 역수니까 분의 1 이게 일시불의 현가 계수다. 됐습니까? 그럼 끝난 거지. 이렇게. 나는 너는 눈빛 안 볼 겁니다. 우리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 굉장히 힘들어하시네요. 그럼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는 뭐 할 때? 연금의 현가를 계산할 때. 연금의 현재 가치를 계산할 때. 됐습니까? 그러면 요거하고 똑같은 말 해보세요. 요거하고 같은 말. 연금의 현재 계수와 같은 말. 저당상수의 역수. 이거 배웠잖아요. 저당상수 역수라고. 상수의 역수다. 이렇게. 그러면 연금의 현가 계수는 연금의 현재 가치를 산정할 때 써먹는다. 어떻게? 연금에다 연금의 현가 계수. 그럼 이 자리에 이 연금의 현가 계수 자리에 뭘 써도 상관없다. 저당상수를 써도 상관이 없다. 됐습니까? 자, 여기서 한번 질문합니다. 그러면 이 연금의 현가 계수가 나오면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하고 싶은 생각나는 말 있으면 해보세요. 연금의 현가 계수 생각나는 말. 원식은 연금 현가 계수가 연금이 나왔을 때 원식이 생각나야 되고 현재 시점 또 내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잔 미상한 저당 잔금 비율 잔자가 나오면 연금의 현가 계수라고. 잔자가 나오면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안 된다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제가 하라는 대로 말하니까요. 잔자가 나오면 연금 현가 계수. 집에 가셔서 제가 그랬잖아요. 집에 가셔서 모든 잔에다가 연금 현가 계수 써서 붙이라고 했잖아요. 그거 기억납니까? 기억 안 나요? 동영상 한번 돌려볼까요? 동영상 돌려보면 있는가 없는가. 제가 집에 가셔서 모든 잔에다가 연금 현가 계수 써 붙이세요. 잔자가 나오면 연금 현가 계수다. 좋아요. 안 했다 갑시다. 네, 미안해요. 안 해서. 한 번도 안 들어봤다고요? 그렇구나. 안 오셨나 보고만 근데. 연금의 현가 계수는 잔자 나오면 자 다시 그럼 연금의 현가 계수는 자 빨리 가야 되니까 연금의 현가 계수는 뭘 계산할 때? 아니지. 그게 아니지. 그게 아니고 연금의 현가 계수는 연금의 현재 가치를 계산할 써먹습니다. 근데 잔금 비율 구할 때도 미상한 저당 잔금 구할 때도 써먹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연금의 현가 계수 본질이 뭐야? 연금의 현가 계수의 본질은 연금의 현재 가치를 계산할 때 써먹는데 근데 이게 응용돼서 잔금 비율, 미상한 저당 잔금 구할 때 써먹습니다. 이렇게 나와줘야지. 자, 그러면 시험에서 봐봐. 연금의 현가 계수는 연금의 현재 가치를 계산할 때 써먹는다. 이렇게 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사례를 준다. 이렇게. 그럼 이렇게 사례를 주면 이 사례를 통해서 이 지문이 옳은 말인가 틀린 말인가 우리가 판단하면 된단 말이에요. 시험은 그렇게 내릴 거니까. 자, 2번 매월 말 50만 원씩 5년간 들어올 예산되는 임대료 수입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려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 지문 읽고 나서 이게 현재 가치인가 미래 가치 파악하라고 했죠. 그럼 이거 현재 가치 미래 가치? 현재 가치. 그럼 현재 가치 구하구나. 이거는 현재 가치 구하니까 현재 가치 계수를 써먹겠죠. 현재 가치를 써먹겠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연금인가 일시불인가. 그럼 돈이 한 번이면 일시불이고 근데 돈이 계속 반복되고 있으면 연금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학이 아니다. 이게 지금 부동산학이 아니면 약간 이게 쉬워요. 연금 일시불. 은행에다 저금했다. 그러면 1,000만 원씩 저금했다. 그러면 그게 연금이라고. 근데 한 번 저금했다? 그러면 일시불이야. 근데 우리 시험은 저금했다가 안 나온다고. 부동산 샀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다음에 임대료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임대료는 딱 한 번 나와요? 계속 나와요? 계속. 그러니까 임대료 나오면 거의 대부분 연금이라고. 부동산 살 때 내가 올해 계속 올해도 10만 원짜리 내년에 10만 원짜리 올해 10억짜리 내년에 10억짜리 이렇게 사지 않는단 말이에요. 가격이 나오면 일시불이야. 그럼 일단 이거는 현재 가치 구하니까 현재 가치 계수고 그다음에 연금은 돈 뒤에 식자가 붙으면 연금이라고 그랬죠? 그럼 50만 원씩 또 임대료 나왔잖아요. 임대료. 그럼 연금입니까? 일시불입니까? 연금. 그럼 결국 이 문제는 연금의 현재 가치 구하는 거고 그러면 연금의 무슨 계수? 현재 가치 계수.
근데 연금의 현가계수와 같은 말이 뭐예요? 저당상수의 역수. 그러면 저당상수의 역수를 활용할 수 있다. OX? O.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 자리에 저당상수 역수 이 자리에 뭐 연금의 현가 현재가치 계수.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가 연금의 현재가치 계수가 들어가는 거야. 근데 저당상수의 역수를 활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다음에 이제 잔자 나와요. 잔금 비율 미상한제당 잔금처럼 잔자가 나온 거죠. 짠. 잔금 비율 미상한제당 잔금 계산할 때 뭘 사용한다? 연금의 현가계수 사용한다. 저당상수하고 역수다. 그러면 연금의 현가계수와 저당상수 곱하면 1 된다고 그랬죠? 왜 1 될까? 역수끼리 곱하면 1 되니까. 예? 이제 연금의 현가계수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저당상수. 지금 우리가 합비 시한가치가 6개 쓰임새 하고 있는 거야. 6개 쓰임새. 그 쓰임새 활용해서 가장 많이 나온 게 저당상수야. 그러면 저당상수는 원리금 균등불할 상한 조건으로 융자받고 매기간 갚아야 될 원리금 상한의 계산을 써먹는 것보다 저당상수다. 원리금 균등 상한 조건일 때. 자,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와. 예를 들어서 28번 문제 합비 시한가치 계수 이렇게 나왔습니다. 물어보는 게 합비 시한가치 계수 가능한 설명이다. 옳은 거 틀린 거 그랬어요. 그럼 그 지문 5개 나오겠죠. 그 지문 5개에서 원리금 균등 상한 조건 딱 나오잖아요. 그럼 그것은 100% 저당상수야. 합비 시한가치 계수 관련했다. 그럼 원리금 균등 상한 조건은 돈 빌렸다. 그럼 갚아야 되잖아요. 그럼 무슨 계수? 저당상수. 100%라고 이게. 그럼 원리금 균등 상한 조건일 때 원리금 상한액을 산정한다. 원리금 상한액을 다른 말로 부채 서비스액, 저당 지불을 산정한다. 그럼 무슨 계수? 저당상수. 저당상수. 이렇게 내겠죠. 원리금 균등 상한 조건으로 융자받고 매기간 갚아야 될 원리금 상한액을 산정하는 자본환원 계수. 우리가 지금 합비 시한가치 계수 그러죠? 그 합비 시한가치 계수를 자본환원 계수 이렇게 부른다고. 자본환원 계수는 저당상수이다. OX? O. 이렇게. 그럼 원리금 상한액은 조건은 원리금 균등 상한 조건이고 원리금 상한액은 부채 서비스액은 저당 지불액은 월부금은 할부금은 에이 짜증나. 다 똑같은 말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니까 다 시험에 나왔다. 예? 월부금은 할부금을 구한다. 그럼 이제 대부분이 원리금 상한이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저당 지불액이라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융자에다 뭘 곱한다? 저당 상수를 곱한다. 자, 봐봐요. 그동안 여기 시험에 나왔던 거, 요 7번인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론적으로. 그럼 시험에 나왔던 거. 원리금 균등 상한 조건일 때 원리금 상한액은 융자에다 저당 상수를 곱한다. OX? O. 원리금 균등 상한 조건일 때 원리금 상한액은 저당 상수에다 융자액을 곱한다. OX? O.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 자리에, 이 저당 상수 자리에 뭘 들어가 상관없다. 연금의 현가계수의 역수. 요 두 개 같은 말이니까. 요 두 개 같은 말이니까. 되셨습니까? 됐네, 이렇게. 그럼 저당 상수 끝났습니다. 주의할 것은 이제 다음 주에 배우게 되는데 돈 빌릴 때 원리금 균등 상한하고 원금 균등 상한이 있어요. 원금 균등 상한에서는 저당 상수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해됩니까? 이제 여기 원금 균등에서 저당 상수란 말 나오잖아요. 그럼 합비 시한가치 계수. 그런데 원금 균등이 나왔다. 합비 시한가치 계수하고 원금 균등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럼 이렇게 내면요. 원리금 균등 상한 조건일 때는 저당 상수를 이용하여 원리금 상한을 산정하고 원금 균등일 때는 감채 기금 기술을 이용하여 원리금 상한을 계산한다. OX? X. 원금 균등하고 합비 시한가치 계수 6개하고는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자, 이제요.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 그럼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는 뭘 구할 때? 일시불의 미래가치를 구할 때. 일시불의 미래가치는 일시불 곱하기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 그럼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의 수식은 1 플러스 R의 N수. 8에 나오겠죠. 현재 5억인 주택이 매년 5%씩 가격이 상승한다고 가정할 때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를 사용하여 10년의 주택 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오면 이게 현재 가치인지 미래 가치인지 파악하겠죠. 그럼 현재 가치인지 미래 가치인지 봐봐요. 5% 상승한다고 가정할 때 이제 미래 가치를 사용하여 10년의 주택 가격이죠. 그럼 미래 가치죠. 요거 보니까 미래 가치네. 미래 가치. 그럼 미래 가치를 구하라겠으니까 미래 가치 계수기 써먹겠네. 연금인가 일시불만 보면 되죠. 그럼 요 식자가 들어갔다 해서 무조건 연금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식자가 들어가면 연금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가격 뒤에 원, 1,000만 원씩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 연금이라고. 근데 얘는 식자가 아니라 퍼센트 뒤에
이건 이제 주택을 사는데 1년에 5%씩 올라간 거야.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5억을 은행에다 저금했는데 은행에서 5%씩 이자 주는 거야. 이자. 그럼 돈은 몇 번 들어갔어요? 한 번 들어갔어. 한 번. 그럼 연금입니까? 일시불입니까? 일시불이라고. 그럼 이 문제는 일시불에 미래가치를 구하십시오. 그 말을 된다고. 그럼 일시불의 무슨 계수? 미래가치 계수. 예? 이제 연금 미래가치 계수가 빠졌네. 자, 연금 미래가치 빠졌네. 감채 계수부터 나왔습니다. 그럼 감채 계수는 불이백, 적립액. 불이백, 적립액을 구할 때 불이백 구하고 적립액 구할 때 산정한다. 요거 감채 계수는 적금 들은 거야. 내가 적금 들었어. 오케이? 내가 10년 후에 10억을 받는 적금에 가입했다. 그러면 매월 은행에다 얼마씩 갖다 줘야 되는가? 얼마씩 불입해야 되는가? 이렇게. 예? 요 불입액 적립액 구할 때 써먹는 거예요. 감채 기금 개수야. 그럼 이제 시험이 이렇게 나온다고. 여기는 이제 사례를 안 해놨는데 사례는 10년 후에 10억을 받는 적금에 가입했을 때 매월 불입액을 산정할 때 써먹는 것보다 감채 기금 개수다. 감채 기수. 그럼 이렇게 나오면요. 10년 후에 1론을 받는 적금에 가입했다. 매월 불입해야 될 금액은 감채 기금 개수이다. 올까 X일까? 5야 5. 10년 후에 1원을 내가 받는다. 매월 불입해야 될 금액 그 자체가 감채 기금 개수야. 그럼 10년 후에 10억 받는다. 10년 후에 10억 받는다. 매월 불입해야 될 금액은 10억에다 뭘 곱한다. 감채 기금 개수. 그럼 1원을 받는다. 그럼 1원에다 감채 기금 개수를 곱하니까 그냥 감채 기금 개수라고. 그러니까 감채 기금 개수가 불이백, 적립액이라는 건 다는데 이렇게 내면 여러분들이 이게 뭐지 그런다고. 10년 후에 1원을 받을 때 매월 불입해야 될 금액 그 자체가 뭐다? 감채 기금 개수야. 봐요. 자, 그렇게 내면 여러분들이 막 헷갈려 한다고. 봐요. 자, 10년 후에 1원을 받는 적금에 가입했어요. 그럼 매월 불입액. 요 불입액은 어떻게 계산해요? 무슨 개수 이용해요? 감채 개수. 그러면 1원. 요 필요한 금액이 1원이야. 1원 곱하기 감채 기금 개수야. 그럼 1에다가 감채 기수는 곱한다. 그럼 1원 곱하나만 똑같죠. 그러면 10년 후에 1원을 받는 적금에 가입하는 경우 매월 불입액은 감채 기금 개수다. 됐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내면 이게 뭔 말이지? 그런다고. 그럼 이렇게 내면요. 1원을 대출받고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으로 1원을 대출받았다. 자, 다시요.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으로 1원을 대출받았다. 원리금 균등 1원 대출받았다. 그럼 뭐요? 저당 상수. 그럼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으로 1원을 대출받고 매기간 갚아야 될 원리금 상환의 그게 뭘까? 저당 상수라고. 저당 상수. 자, 유흥자액 1원이야. 유흥자액 1원이라고. 유흥자액 1원. 그러면 원리금 상환액을 구해봐라. 물론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 원리금 상환액을 구해봐라. 그럼 원리금 상환액은 유흥자액 곱하기 저당 상수죠. 그 유흥자액 1원이잖아. 곱하면 하나 똑같죠. 그러니까 요 저당 상수라는 것은 내가 1원을 대출받고 매기간 갚아야 될 원리금 상환액 그 자체가 뭐다? 저당 상수가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면 거의 다 맞춰. 봐봐.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이다. 원리금 상환액 구한다. 저당 상수 다 맞춘다고. 근데 이걸 약간 바꿔서 1원을 대출받고 매기간 갚아야 될 원리금 상환액 저당 상수다. 그럼 그 말인가? 그런다. 그러니까 저당 상수가 1원을 대출을 받았다 했을 때 매월 갚아야 될 원리금 상환액을 뭐라 한다? 저당 상수라고 한다. 이제 됐어요. 자, 감채 기수까지 됐습니다. 감채 기수는 불이백 뭐요? 적립액. 불이백 적립액. 자, 이제 5번 연금의 내과 기수입니다. 연금의 내과 기수는 연금의 미래 가치를 계산할 때 써먹는다. 되셨죠? 그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 90쪽 끝나는데 90쪽에서 뭘 안 끝냈냐면 여기 수식 안 배웠다고. 수식. 그럼 수식은 오늘 딱 하나만 알고 간다고. 수식. 선생님 난 다 알고 싶다. 그러지 말고 하나만 알고. 예? 수식은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를 알고 합시다. 1 플러스 R의 N승. 선생님 R은 뭔데? 이자율. N은 기간. 10년 빌렸다. 그러면 10 이게.
이렇게. 그러면 여하고 역수관계 있는 게 뭘까? 일시불의 현가 계수, 현재 가치 계수. 선생님 나는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 이것부터 외우고 싶어요. 그렇게 해요. 그러면 이것부터 외우시든지. 그럼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 되셨나요? 이렇게. 자, 그러면 수식 일단 이 정도 하고 좀 있으면 또 수식에 대해서 또 배우게 될 겁니다. 수식 하나 했습니다.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 했습니다. 그러면 일시불의 현재가치 계수도 같이 한 거야. 역수관계니까. 다음 주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 역수를 할 거라고. 아니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 수식을 할 거라고. 그럼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 수식을 하면 뭘 한 거야? 감채 기금계수 수식한 거라고. 분자 보면 바꾸니까. 어떤 표정을 짓고 있냐면 개인이 왔다는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91쪽 가볼래요? 91쪽 가면 상단에 4번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일 때 원리금 상환액 구하고 잔금 비율 구하고 미상환 저당 잔금을 구해보자. 그럼 원리금 상환액은 융자액에다 뭘 곱한다? 저당 상수를 곱한다. 그럼 동그라미 2번은 저당 상수와 같은 말이 뭐다? 연금의 현가계수의 역수다. 됐나요? 자, 그러면은 연금의 현가계수 역수가 연금의 현가계수분의 1이 된다. 그러면 4번은 이용자액 나누기 뭐 해야 된다? 연금의 현가계수 해도 된다. 요 네 가지가 원리금 상환액 구하는 공식이라고. 그럼 원리금 상환액 구하는 원래 공식은 몇 번이 돼? 동그라미 1번인데 2번, 3번, 4번처럼 변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에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이게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일 때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하는 공식으로 가장 옳은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답을 3번 만들었어요. 3번 주고 나머지 다 틀리게 줬단 말이에요. 지금 이해됩니까? 예. 자, 됐고 그 밑에 잔금 비율 봐봐요. 잔금 비율 구할 때 무슨 계수 이용한다? 연금의 현가계수 이용한다. 그다음에 밑으로 3번 미상환 저당 잔금 구할 때 뭐한다? 연금의 현가계수. 작년에 미상환 저당 잔금 이걸 냈어요. 미상환 저당 잔금 계산 문제 있다고. 작년에 계산 문제. 그럼 미상환 저당 잔금 작년에 매우 쉽게 냈습니다. 계산 문제인데. 그럼 미상환 저당 잔금 비율 구합니다. 무슨 계수? 연금의 현가계수. 현가계수. 자, 그러면 잔금 비율로 다시 가볼게요. 그 위로 올라갑니다. 이제 칠판 한번 볼까요? 잔금 비율은 융자액에 대한 미상환 저당 여기 들어갈 말이 있을 건데, 자, 이거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볼게요.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융자액 내가 융자 받았습니다. 융자액이 10억입니다. 그럼 갚았겠지. 그럼 상환액 갚은 금액 요 상환액은 이제 원금 갚은 거야. 상환액이 3억입니다. 그럼 아직 못 갚은 원금은 얼마래요? 7억. 요걸 미상환 저당. 자, 저당은 생략할 수 있어요. 미상환 저당 원금 그래. 원금. 못 갚은 원금이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융자 원금은 얼마고? 10억이고. 융자 원금은 10억이고 갚은 원금은 3억이고. 그럼 못 갚은 원금은 얼마고? 7억이고. 그럼 요 미상환 저당 원금은 아직 못 갚은 잔금이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미상환 저당 원금을 미상환 저당 잔금 이렇게 부른다고. 그럼 미상환 저당 잔금하고 미상환 저당 원금하고 같은 말 다른 말? 같은 말. 자, 됐죠? 여기까지. 그럼 여기까지 시험에 나올 거 없어요. 자, 여기서 상환 비율 봅시다. 그럼 상환 비율은 융자액에 대해서 갚은 금액이야. 그러면 융자액 10억에 대해서 갚은 금액이 얼마? 3억이라고. 몇 퍼센트? 30%가 된다. 30%. 그러면 이제 상환 비율 나왔으면 잔금 비율도 나와야 돼. 그럼 잔금 비율은 못 갚은 비율이야. 못 갚은 비율. 남아있는 비율하고. 그러면 10억에 대해서 얼마 남았어요? 7억 남았다고. 7억. 그러면 요 10억에서 7억은 이렇게 할 수 있죠. 10억은 융자액이고 요 7억은 아직 못 갚은 미상환 저당 잔금 해도 되고 여기다 원금 해도 되고. 됐습니까? 그러면 잔금 비율은 융자액에 대한 미상환 저당 여기 들어갈 말은 잔금이 들어가도 되고 원금이 들어가도 되고. 됐죠? 자, 주의할 거. 원리금이 들어가면 안 돼. 이 자리에
미상환차당 원리금이 들어가면 죽사발 되는 거야. 원리금이 들어가면 안 돼. 그러면 잔금 비율 나오면 요 수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 원리금이 들어가면 틀린다는 거야. 잔금 비율은 원리금이 들어가면 뭐다? X다? X. 잔금 비율은 내가 아직 못 갚은 비율이야. 10억에서 7억을 못 갚았으니까 요 7억은 미상환차당 원금이지 원리금이 아니라고. 그럼 잔금 비율 나왔는데 원리금이 나왔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야. 아시죠? 무슨 말인지? 시험 보러 갈 때까지 제 입을 통해서 10번 이상 나올 거예요. 잔금 비율 나왔습니다. 그럼 원리금이 나오면 OX, X. 원리금이 나오면 OX, X. 이래도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할까, 이걸? 예? 여기 책에 썼잖아요. 책에 보면 잔금 비율, 연금 현가에서 이용한다. 잔금 비율은 원리금이 나오면 뭐다? X다? X다. X. 자, 동그라미 2번 가봐요. 동그라미 2번 가면 그 수식 원리금 상환액 곱하기 연금 현가계수. 원리금 상환액 곱하기 연금 현가계수. 마지막에 있는 것은 연금의 현가계수, 연금 현가계수. 그럼 결국은 잔금 비율은 연금의 현가계수 두 개를 이용하면 잔금 비율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잔금 비율은 뭘 통해서 구한다? 연금의 현가계수를 통해서 구한다. 잔금 비율에서는 원리금이 나오면 무조건 X가 되는 거고, 잔금 비율은 연금의 현가계수를 사용하는 거고, 적용하는 거고, 이게 잔금 비율 수식입니다. 요거 외우지 마세요. 여기 3번 외우는 게 아니라 잔금 비율은 연금의 현가계수, 연금 현가계수. 연금의 현가계수 알면 잔금 비율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잔금 비율은 1 상환 비율. 그러면 상환 비율하고 잔금 비율 더하면 몇 된다? 1 된다. 1. 자, 됐어요. 오늘 두 개 더해서 1 되는 거 나올 거라고. 상환 비율하고 잔금 비율 더하면 1 되고, 그다음에 대부 비율하고 지분 비율 더하면 몇 되고? 1 되고. 오늘 1 되는 거 또 나왔죠. 역수끼리 곱하면 몇 되고? 1 되고. 됐습니다. 미상환차당 잔금. 미상환차당 잔금은 뭘 통해서? 연금의 현가계수. 요금 하라고. 미상환차당 잔금은 연금의 현가계수를 통해서. 그럼 합계 시한가치 계수가 이제 얼추 끝나갈 건데, 요거는 여러분 책이 없는 건데 이제 크게 하고 신경 쓰지 말고, 합계 시한가치 계수 수식 나왔습니다. 수식. 여러분 책이 있으니까 쓰려고 하지 말라고. 오늘 배운 건 이거 배웠네요.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 1 플러스 R의 N승. 일시불의 현가계수는 역수니까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 됐습니까? 다음 주에 요거 배울 거라, 요거. 그러면 요거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를 배우면 가음증 계수 배우겠죠.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와 가음증 계수 봐봐요. 분자 뭐뭐? 바꿔놨지. 바꿔놨다고. 걱정하지 말아요. 걱정 마요. 저하고 다 하면 된다니까. 시험 보러 갈 때까지 된다니까요. 자, 이제 해볼게요. 월 단위 계산일 때 합계 시한가치 계수 이상한 게 나왔습니다. 이번에 모의고사에서 합계 시한가치 계수 좀 어려운 게 나왔을 거라고 여러분들 좀 이따 볼 거예요. 그럼 이자율이 R이고, 그다음에 기간이 이제 뭐 N 그렇게 되는데, 이 월 단위 계산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연 단위가 아니라 월 단위라고 보자. 합계 시한가치 계수 이게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라고. 요게 이제 연금 미래가치 다음 주 배울 거랑 진하게 막 연습할 거라고. 그럼 이게 연금 미래가치 계수인데 이건 연 단위예요. 연 단위. 그럼 이 공식을 이제 외우고 이걸 월 단위로 바꿔봐라. 그러면 연이 월이 되려면 쉬워요. 이게 외울 필요 없어. 쉽다고. 자, 연 이자율이 12%라고 해봐요. 그러면 연 이자율이 12%면 월 이자율은 몇 퍼센트가 돼요? 그럼 1%가 되겠지. 1%가. 그럼 왜 1%가 됐냐? 12%를 몇으로 나눴어요? 12로 나눈 거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연 단위에서 월 단위가 되면 그럼 이자율이 R%다. 그럼 12로 나눠버리면 된다고. 예? 그럼 기간은 N 그렇지. N. 이제 N 그러잖아요. N. 요 N이 기간이 이제 정확하게는 기간이 횟수야. 횟수라고 횟수. 그러면 10년이다. 그럼 1년에 한 번씩이다. 그러면 10번이죠. 그럼 매월이다. 그럼 10번입니까? 120번입니까? 120번이야. 그러니까 연 단위면 10인데 이게 월 단위로 가면 월로 가면 그러면 10에다가 12를 곱해주는 거라. 그러니까 월 단위 연 단위인데 연 단위 여기 지금 합계 시한가치 계수 연 단위라고. 합계 시한가치 계수 요거 있죠. 요거 요 수식 있죠. 이건 다 연 단위예요. 연 단위. 그럼 연 단위인데 월 단위로 가봐라. 월 단위로 가면 그러면 이자율은 12로 나눠주고 요 N 있죠. N은 12를 뭐하고? 곱하고.
이해됩니까? 이렇게. 자, 그럼 보기에 있게 연단위 연금일의 가치계수를 올 단위 연금일의 가치계수로 바꿔보자. 그러면 연단위 연금일의 가치계수 연 그러면 이게라고 이거. 이게 연단위야. 그럼 올 단위로 바꾸려면 12요 r을 몇으로 나누고 12로 나누고 요 r도 12로 나누고 요 n은 12로 나눈다 곱하기 12 곱하기 12 이렇게 된다는 소리. 이렇게. 선생님 머리가 띵하다. 자 다시요. 연 단위로 올 단위로 간다. 그럼 이자율은 12를 곱해준다 나눈다. n은 기간은 연인데 올로 가면 그럼 올로 가면 12번이니까 1년에 12번이니까 12를 곱한다. 그럼 r이 이자율이거든. r을 r%를 12로 나눠주고 그럼 n이 기간이죠. n은 12로 나눈다 곱하기 12 한다. 곱하기 12 한다. 자, 그럼 이제 합의 시한 가치가 나왔는데 연금 미래 가치 계수다. 그럼 연금 미래 가치다. 그럼 연금 미래 가치 계수는 좀 크게 써볼게요. 연금 미래 가치 계수는 연 단위는 r분의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이다. 이게 연 단위야. 그럼 올 단위로 해봐라. 올 단위로 정신 차리자. 그럼 r을 12로 나눈다. 이것도 12로 나눈다. 곱하기 12. 됐죠?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이 나오면 엄청나게 힘들어한다. 자, 그럼 시험 어떻게 내냐면 이렇게 낸다 말이에요. 어떻게 내냐면 자 이런 식으로 3년간 매년 1,000만 원씩 3% 이자율로 적립한 경우 3년 후에 같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매년 1,000만 원씩 그랬겠죠? 근데 여기 이제 올 단위로 바꾼다고. 이거는 연단이니까 이걸 올 단위로 바꾸려면 요거를 매년은 매월 그래요. 매월 1,000만 원씩 그렇습니다. 이자율은 연 이자율 그런다고. 연 이자율 이렇게. 그럼 이거 이제 현재 가치입니까? 미래 가치입니까? 미래 가치. 그럼 요거는 미래 가치고 하십시오 이 소리야. 미래 가치고 하십시오 한다고. 연금입니까? 일시불입니까? 연금이야. 3년간 매월 1,000만 원씩 그랬으니까 연금. 그럼 연금의 미래 가치를 구하십시오 그 말이거든. 근데 올 단위입니까? 연 단위입니까? 올 단위라고 했다. 올 단위. 그럼 이게 연금 미래 가치인데 연 단위 하려면 연 단위 이제 연으로 한다. 그럼 연으로 한다면 이게 3년간 1,000만 원 쓰니까 1,000만 원 곱하기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 r분의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이 된다고. 그럼 1,000만 원 곱하기 r이 3% 연 단위. 그러면 3%죠. 그러면 0.03 1 플러스 0.03 몇 년? 3년 마이너스 1이라고. 이게 연 단위야. 그럼 올 단위로 가면 이걸 12로만 나눠주면 돼. 12로 나누고 곱하기 몇? 12. 이게 뭐요? 올 단위. 쏜다. 선생님 너무 야박해. 쓰지 말고 요거 하라고 요거 하면 되니까. 요거 쏘려면 요거 안 하고 밑에 간다고. 요걸 해야 된다고 요거. 다음 주에 진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의미 아셨죠?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자, 이거 마무리해 볼게요. 여기 왜 제가 강조하냐면 작년에 우리 시험은 최근에 요거 낸 적이 있어요. 최근에 요걸 냈다고. 그리고 작년에 감정평가 시험에서 연금의 평가계수. 감정평가 시험에서 연금의 평가계수를 가지고 냈다고. 연금 평가계수. 그럼 연금의 평가계수인데 연 단위로 하겠어. 올 단위로 하겠다. 올 단위. 똑같아. R은 12로 나누고 요 N 곱하기 뭐다? 12. 이렇게. 올 단위 연 단위로 하는 거 아니 연 단위 올 단위로 하는 거 아시겠죠? 이제 됐어 이제. 그러면 책 기준으로 한다면 91쪽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럼 합의 시한가치 계수 다 끝났죠? 자, 이게 봅시다. 합의 시한가치 계수의 관계 이렇게 나왔어요.
저한테 안 배운 것 중에서 이번에 모의고사를 내는 게 나온 게 있었어요. 이번에 모의고사 봤는데 이런 거 나왔어요.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에다가 일시불의 현재가치 계수를 곱하면 연금의 현재가치 계수가 된다. 이런 거 냈었단 말이에요. 이런 걸 왜 낸지 모르겠어, 모의고사에서. 그 모의고사 내니까 이런 말 힘들게만 친단 말이에요. 공부 분량이 늘어나고. 자,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에다가 저당 상수를 곱하면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가 된다. 그럼 이거 이해하려면 분수식 알아야 된다고. 요 분수식. 봐봐요. 연금 미래가치 계수 수식 R분의 1 플러스 R에 N승 마이너스 1 곱하기 이게 1 플러스 R에 N승분의 1. 요 수식을 곱했는데 요거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얼마나 복잡해 이게. 근데 이런 것을 시험에 내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요거 보게요. 역시 여러분들 애우지 말라고. 자, 오늘 하나만 해볼게요. 연미저일미 해보세요. 연미저일미. 연미저일미. 그게 뭘까? 연금의 미래가치에다가 저당상수 곱하면 일미가 된다 이 소리예요. 이해됐습니까? 미쳐볼 것 같죠? 연미저일미 하면 돼요. 연미저일미. 오늘 딱 하나 말하고. 연미저일미. 연미. 연금의 미래가치. 저당상수 곱하면 일미가 된다.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가 된다. 연금 미래가치 계수에다가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를 곱하면 연금 미래가치 계수가 되고. 그럼 하나만 해요. 2번만. 역시 이것도 계속 제가 반복적으로 할 거니까. 4번. 연금의 현재가치 계수다 감증 계수 곱하면 일시불의 현가 계수다. 연현, 감, 일현. 비춰볼 것 같죠? 응? 연현, 감, 일현. 나중에 답이 돼 있어요. 되게. 그 다음에 역수끼리 곱하면 몇 된다? 1 된다. 요건 알 거고. 요 하면 좀 이따 쉬는 시간에 이 화면 둘 테니까 지금 쓰려 하지 말라고. 그럼 합계 시간가치 계수는 다 끝났어요. 제가. 저는 합계 시간가치 계수 계산 문제 다 끝났습니다. 자, 문제 풀고 쉬었다 할 거니까요. 문제집 86쪽 가봐요. 86. 틀린 거 그랬습니다. 합계 시간가치 계수하는 설명으로 틀린 거. 됐습니까? 자, 86쪽에 테마 34번 문제 26에 나왔습니다. 틀린 거 1번.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를 계산하는 공식에서는 이자 계산 방법으로 복리 방식을 채택한다. 그냥 아무 말 없으면 뭐다? 복리. 자, 2번. 이거 봐요. 요 문제 봐봐요. 합비 시한가치기 나왔죠. 물어봤죠. 그러면 원리금 균등 나왔죠. 100% 저당 상수야. 합비 시한가치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원리금 균등 나왔죠. 100% 저당 상수라고. 그럼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돈 빌렸다 나오겠죠. 그 빌렸으면 안 갚을란다 이렇게는 안 나오겠지. 물란다 그러지. 주택저당 대출을 받은 경우 저당 대출 매기 원리금 상환에 100% 저당 상수라고. 상수? 그럼 이 저당 상수가 이 자리에 뭐다? 연금의 현가계수의 역수. 자, 3번. 5년 후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 3억을 모으기 위해서 매월 말 불입에 적립액 계산 감채기수. 불입액 적립액 감채기수 3억에다가 감채기수를 곱하면 된다고. 그러면 3억에 연금의 현재 가치 기수를 곱하여 구한다. OX? X. 이게 답이야. 그럼 3억에다가 감채 기금계수를 곱한다. 그럼 감채 기금계수 자리에 뭘 써도 상관없다. 연금의 미래가치계수의 역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계산 문제 나온다. 미쳐볼 것 같지. 찢어버려? 안 돼. 민법은 남겨놔. 민법은. 4번. 매월 말 50만 원씩 아까 봤던 거야. 50만 원씩 5년간 들어올 예산되는 임대료 수입이 현재가치. 그럼 현재가치 구하고 연금이고 연금의 현재가치고 그럼 연금의 현가계수인데 연금의 현가계수 같은 말이 저당상수의 역수. 5번. 상환비율과 잔금비율 합하면 몇 된다? 1이 된다. 됐어요. 답은 5번이고 3번이고 자 봐요. 요거 하나만 연미저 일미 해보세요. 연미저 일미. 연이 뭐요? 연금의 미래가치 연미. 저는 저당상수 곱하면 뭐가 된다? 일미가 된다. 일미가 가장 맛있는 거야. 가장 맛있는 거. 연미저가 가장 맛있다. 연미저가. 선생님 연미저가 뭔데? 그런 게 있어. 그런 음식이. 연미저라는 음식이 있다고. 우리 시골 가면 연미저라는 음식이 있어요. 연미저라는 음식. 이 연미저라는 음식이 가장 맛있어요. 이 연미저 일미 하라고. 하나씩 하면 되니까. 다음 주에 한 명씩 일어나서 연미저 일미가 무슨 말인지 물어볼 거야. 그럼 되겠지. 의미 아셨습니까? 네. 자,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합계 시간가치 기수는. 자, 쉬었다가 현금으로 할 건데 요거 이제 쓰실 분 한번 써보시라고요. 쉬었다 합니다.